거기 1번부터 보시면은요. 다음이 설명하고 있는 회계정보의 무슨 특성이요? 질적 특성. 그래서 우리 질적 특성에 두 가지 있었죠. 신뢰성하고 목적 적합성. 그래서 신뢰성의 표현의 충실성, 검증 가능성, 중립성. 그 다음에 목적은 예측가치, 피드백가치, 적시성. 그래서 거기 보시면 예측치 나왔죠? 그래서 이거 뭐예요? 목적 적합성. 그 다음에 거기 수정에다가 밑줄 치시고 수정이 피드백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마지막 줄에 수정이라고 있잖아요. 그 수정이 무슨 가치에 대한 거예요? 피드백 가치. 그래서 피드백 가치가 내가 예측한 게 다르면은 고치는 거를 피드백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그 다음에 2번 다음 중 유동부채가 발생하는 거래에 해당하는 것은 이 문제는 분개를 할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 보시면 원천징수 했죠. 그러면 차변의 급여, 그 다음에 대변에 우리 원천징수하면 무슨 금이었어요? 예수금이었죠. 그래서 예수금. 그래서 요거는 유동부채. 그래서 정답은 1번이세요. 그 다음에 정확하게 써드리면 이렇게 쓰면 되겠다. 그 다음에 2번 상품을 주문하고 계약금을 현금 줬다. 그래서 차변의 선급금 유동자산, 그 다음에 대변의 현금 유동자산. 그래서 2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3번 상품을 외상으로 팔았다. 차변의 외상 매출금 유동자산, 대변의 상품 매출 수익. 그 다음에 기말의 퇴직급여 충당부채. 차변의 퇴직급여, 그 다음에 대변의 퇴직급여 충당 부채. 혹시 어저께 이거 분개 물어봤나요? 그러면 못하는 게 맞죠. 우린 자동으로 하는데. 근데 그분들 연세면은 수동으로 가리키거든요. 아마 감가상각도 저거 물어봤겠네요. 그러면 차변의 감가상각비, 대변의 감가상각비. 그 다음에 3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단기대여금. 그 다음에 대손 충당금. 그래서 일단 대손 충당금 나오면 두 가지 기억하셔야 되죠. 무슨 법이요? 보충법. 그 다음에 대손 상각비는 매출 채권에 쓰는 거였죠. 그래서 외상 매출금하고 받으럼. 그래서 판매비와 모요, 관리비. 그 다음에 기타의 대손 상각비는 매출 채권이 아닐 때. 그래서 대여금하고 미수금, 영업, 외비용. 그래서 거기 보시면 200만원 못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단기대여금 200, 그 다음에 차변의 대손충당금 80이고 모자른 거는 비용 처리하는데 여기는 대여금이니까 뭐예요? 기타의 대손 상각비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되세요? 2번이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무형자산. 우리 무형자산은 식별 가능해야 되고요. 영업권은 자가창출 안 되고 유상 취득만 인정된다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감가상각할 때 직접법 쓰고 내용연수는 20년 이내. 그 다음에 합리적인 감가상각 방법이 없으면 정액법. 그 다음에 개발비는 무형자산, 연구비 및 경상 개발비는 판매비와 모요, 관리비. 1번부터 보시면 무형자산은 물리적 형체가 없죠. 그 다음에 식별이 불가능한 게 아니고 뭐예요? 가능하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요? 1번 김한국. 그리고 이 시험의 특징은 꼭 이렇게 내요. 대화하는 형식으로 꼭 한두 문제 나옵니다. 근데 참고로 수능에도 핵이 있어요. 수능에도 핵이 있습니다. 이제 특성화고 다니시는 분들도 수능 보잖아요. 그래서 핵이 있어요. 근데 수능 문제가 꼭 이런 식으로 나와요. 대화 형식으로. 뭐 부장님, 사원 이런 식으로 해갖고 꼭 한두 문제는 이렇게 냅니다. 뒤에 8번도 있어요. 8번도 대화 형식이에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내는데 이게 약간 그 수능하고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수준이면 수능 문제에 나오는 거 한 7, 80% 이상은 맞출 수 있어요.
왜냐면 고등학교 수준이 딱 전산회계 1급이거든요. 그래서 전산회계 1급보다 조금 어렵게 내긴 하는데 지금 정도 수준이면 한 7, 80% 이상은 맞추더라고요. 그 다음에 5번. 5번은 이제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어디에다 밑줄 치시냐면은 두 번째 줄 끝에 장기 보유 목적.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또 우리 장기 보유 목적이면 매도 가능 증권이죠. 그 다음에 1000주에 6,000원이면 600이에요. 근데 수수료 있었죠? 네, 더해서 처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대변에 아무 말도 없으니까 그냥 현금이라고 볼게요. 그래서 이 문제는 결론적으로는 이거 물어본 거예요. 두 가지. 하나는 이제 단기 매매 증권과 매도 가능 증권의 차이점. 요거 물어본 거고, 또 하나는 우리 매입 시의 부대 비용은 뭘로 처리한다 그랬어요? 원가 처리. 그 다음에 단기 매매 증권 살 때 부대 비용만 900번대 뭐요? 수수료 비용. 그래서 만약에 이 문제가 단기 매매 증권이면 이렇게 됩니다. 단기 매매 증권 600만 원에 수수료 비용 얼마예요? 10만 원. 그래서 만약에 단기 매매 증권이었으면 3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본금이었으면 1번이 되는 겁니다. 왜냐면 자본금은 무조건 주식 발행수 곱하기 무슨 가액이에요? 액면가액이잖아요. 그러니까 뭘로 나오느냐에 따라서 답이 다 바뀌니까 그런 부분들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근데 네, 똑같아요, 그거. 네. 그러니까 매도 치면은 두 개가 떠요. 그러면 항상 똑같은 게 두 개 뜨면은 위에 거는 1년 이내, 밑에 거는 1년보다 긴 거. 그 다음에 6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기말 상품 재고액. 공식 문제입니다. 우리 매출원가 어떻게 구하죠? 기초상품 플러스 순매입액 마이너스 기말상품 마이너스 타계정 대체. 그 다음에 매출총이익은 순매출액 마이너스 매출원가. 그러면 이익은 80만원이래요. 그러면 매출액은 500이죠. 그러면 500에서 얼마 빼면 80되죠? 420이죠. 그러면 매출원가는 420. 그 다음에 기초는 50. 그 다음에 매입액은 400. 그러면 450에서 얼마 빼면 420 돼요? 30만원이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요? 2번. 그리고 계산 문제 잘 푸는 방법은 딴 거 없어요. 공식 적어놓고 거기에다가 대입하는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공식이 되셔야 맞출 수 있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문제 자체가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7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은 다음 기사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로 묶인 것은, 그래서 주식 발행 전 주식 발행 초과금과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그래서 결론은 붕괴하라는 얘기죠. 상공은 사업 다각화를 위해 태양광 산업에 진출할 것을 결정하고 보통주 500주 주당 12,000원 액면 금액 만원 현금 발행했대요. 그러면 현금 600만원. 그 다음에 자본금 얼마예요? 500.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비싸게 발행한 거 우리 뭐라 그래요? 주식 발행 초과.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자본의 증가. 주식 발행 초과금은 자본잉여금이에요. 그래서 자본잉여금의 증가. 그 다음에 현금은 자산의 뭐예요? 증가. 그래서 자본잉여금이 늘어나고 자산이 늘어났죠. 그래서 정답은 1번에 기억하고 뭐요? 니은. 항상 제가 전산회계 때도 설명드렸지만 글씨하고 숫자 나오면 뭐 할 줄 아셔야 돼요? 분기할 줄 아셔야 돼요. 그다음에 8번. 그러니까 7문제가 재무회계고 3문제가 부가세예요.
원래는 15개였을 시절에는 10개, 5개였는데 이제 이론이 10개로 줄었어요. 그래서 7개, 3개로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8번 다음 중 일반 과세자의 세금 계산서에 대하여 틀린 설명을 하는 사람은 소매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야 해.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요거는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거는 시험이 아니더라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세금 계산서는 업자들끼리 주고받을 그 물건을 사고 팔 때 주고받는 게 세금 계산서예요. 그래서 우리는 업자가 아니고 소비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세금 계산서 받을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회사 가시면 회사 업무 볼 때는 뭐를 받아야 돼요? 세금 계산서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업자들끼리 주고받는 거기 때문에 김과장 맞고요. 간이과세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도 세금 계산서 발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급하는 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세금 계산서 발행은 이분이 하는 거예요. 하는 자가 간이과세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서 세금 계산서 발행은 공급하는 자가 하는 거기 때문에 상대방이 간이과세자여도 세금 계산서는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면세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야 됩니다. 왜냐면 상대방은 중요치 않다 그랬어요. 내가 과세사업자냐 그게 중요한 거지 상대방이 과세든 면세든 간이과세자든 업자기만 하면 그냥 세금 계산서만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세요. 우리 매출의 영세 있죠. 네, 영세율 세금 계산서, 내국신용장, 로컬 LC, 구매 확인서 이분들한테는 세금 계산서를 주는데 지금 얘기하는 거 직수출은 매출의 수출이잖아요. 수출은 세금 계산서가 없어요. 그래서 헷갈리시는 분들은 전산회계 시험 문제 중에서 수출만 찾아보세요. 그러면 수출 문제에는 세금 계산서라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왜 없냐면 이게 외국 회사가 우리나라에 사업자 등록번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없겠죠. 없으니까 발행을 해줄 수가 없어요. 구조 자체가.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9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네, 요거는 어느 시험이든 그냥 다 잘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일반 매출이라 그래서 3가지 있었죠. 그래서 현금, 외상, 할부. 그래서 무슨 기준이요? 인도 기준. 근데 거기에 현금을 수취하는 때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3번 옆에다가 그것 좀 써주세요. 장기할부 판매, 그 다음에 중간 지급 조건부, 완성도 기준 지급. 이렇게 3가지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대요. 그리고 문제 보면 아시겠지만 문제 내는 내용은 아주 크게 차이가 없어요. 간혹가다 희한한 거 하나씩 낼 때가 있긴 있는데 계산 문제로 좀 어려운 거 낼 때가 있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하나 빼놓고는 거의 내는 수준은 전산회계 1급하고 좀 비슷비슷하게 내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 수출하면은 선적일 기준이라 그랬죠? 그래서 거기 4번은 수출과 관련된 거니까. 그 다음에 10번은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매입세액 계산. 10번은 전산회계 때도 설명드렸지만 이거 매입세액 찾는 게 아니고요. 불공 찾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면 매입세액 되는 걸 찾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매입세액 되는 게 엄청 많거든요. 불공 찾는 게 훨씬 더 쉬워요. 그래서 우리 불공에는 접대비, 그 다음에 업무하고 관련 없는 거,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1000cc 이하 제외, 경차 제외, 면세 관련, 토지, 더하기 모여, 세금 계산서. 그래서 접대비는 안 됩니다. 첫 번째는 트럭이니까 괜찮고 건물이니까 회사하고 관련성이 있잖아요. 그러면 500만 원에다가 400 더해서 얼마예요? 900. 정답은 몇 번이요? 3번. 그리고 추후에 시험 보실 분들은 목표는 7개 이상 맞추는 거예요. 항상 이론에서는 10점 감점 안으로 틀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문제당 3점이니까 3개 이내로 틀리는 게 목표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래서 실무 수행 2번이라고 있습니다. 실무 수행 2번이 거기 보시면은 거래 자료 입력이라고 있거든요. 여기가 붕괴 문제예요.
거래 자료 입력이 여기가 분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분계 먼저 쭉 보고 이따 같이 입력할게요. 그리고 여기는 500번대 없어요. 다 800번대고 그 다음에 상품 매출이에요. 제품 매출 아니에요. 왜냐면 원가회계가 없기 때문에 제품 매출을 낼 수가 없어요. 왜냐면 원가회계가 들어가야 제품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무조건 상품 매출이고, 그 다음에 주의하셔야 되는 게 이거 하나 달라요. 모든 예금에 거래처 설정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보통 예금, 당좌 예금 이런 식으로 예금 나오잖아요. 우리 분계할 때도 예금 많이 했었죠. 근데 그 예금에다가 꼭 거래처 쓰셔야 돼요. 근데 저도 이거 시험 보러 갔을 때, 저도 이 자격증이 있는데 이거 시험 보러 갔을 때 적응이 안 돼 갖고 예금에서 거래처 3개 빼먹었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검사를 하면서 3개 빼먹었네 그래갖고 다시 다 넣긴 했는데, 그 전산회계하고 안 맞는 게 몇 가지 있어요. 그거는 시험장 가셔서 다 풀고 나서 꼭 한 번씩 더 체크를 하셔야 돼요. 뭐 시험장이라고 해야 집이긴 하겠지만 집에서 보잖아요. 이건 비대면이라. 그거는 좀 장점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가 좀 빨리빨리 움직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1번 보시면 1월 28일 면허세 줬죠? 요거 세금과 공과입니다. 그 다음에 대변에 뭘로 줬다고요? 현금 6만원. 그 다음에 다음 문제. 요게 좀 다른 게 있어요. 저기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거기 2번에 보시면 3만원 초과 거래라고 있습니다. 무슨 거래라고 있으세요? 3만원 초과 거래. 그래서 날짜는 2월 11일. 분계 먼저 할게요. 꼭 이 시험 보실 분들은 자료 설명을 잘 읽어야 돼요. 자료 설명에 보시면 상품 홍보용으로 사용할 텀블러를 제작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줬대요. 그리고 거기 밑에 수행과제에 보시면 뭘로 처리하래요? 광고 선전비. 그러면 다 준 겁니다. 맞죠? 그래서 800번째 광고 선전비 5만원. 그 다음에 대변에 현금으로 얼마 줬다고요? 5만원. 그리고 제가 장담하는데 이거는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전산회계 1급보다 분기 쉬워요. 분기는 쉬운데 이론은 비슷하거나 조금 어렵게 나올 때가 있는데 분기 훨씬 더 쉬워요. 실기가 좀 더 쉬워요. 그리고 결산은 딸랑 2개 나오고. 근데 이제 저거가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은 그 우리 대손충당금 결산 잘 나오잖아요. 대손충당금 계산해야 돼요. 그 계산 공식은 설명드릴 겁니다. 어렵진 않아요. 그 공식에 맞춰서 계산만 하면 되는데 어쨌든 계산은 직접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3만원 초과의 뜻이 뭐냐면 우리 영수증 있죠. 영수증은 3만원 이하까지만 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3만원 넘는 거 영수증으로 받잖아요. 그러면 국가말 안 들었으니까 무슨 세 내셔야 돼요? 가산세 내셔야 돼요. 그래서 3만원 넘는 거는 꼭 증빙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저 처음 공부할 때는 10만원이었어요. 그랬다가 7만원이었다, 5만원이었다, 3만원이었다, 만원으로 한번 바뀐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종종 만원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왜냐면 만원으로 잠깐 바꿨었어요. 근데 2달인가 3달 후에 다시 3만원으로 올라왔어요. 왜냐면 만원짜리 한 장 들고 가면 살 게 없죠. 근데 무조건 만원 이상 사면은 세금계산서나 이런 증빙으로 받아야 돼. 그러니까 불편하다고 국세청에다가 엄청 많이 얘기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한 2달인가 3달 후에 다시 3만원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3만원에서 고정될 것 같아요. 분위기는. 왜냐면 이게 꽤 오래됐거든요. 그래서 3만원 넘는 거는 영수증으로 받으시면 뭐 내셔야 된다고요? 가산세 내야 됩니다. 그래서 실무 이쪽 파트로 들어가시거나 이쪽 파트 아니어도 회사 돈으로 3만원 넘는 거 사실 때는 꼭 증빙 받아 가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문제가 안 생깁니다. 또 그건 참고하시고. 그래서 요거 이따 영수증 수치명세서라고 넣는 거 연습할 건데 대빵 쉬워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그 다음 문제의 키포인트는 저거예요. 자산으로 회계 처리할 거. 우리 원래 보험료 내면 뭐죠? 보험료입니다. 그래서 보험료 내면은 보험료가 맞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서 자산으로 처리하래요. 보험료는 비용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선 성급 비용이에요. 자산 처리하라고 나오면 무슨 비용이에요? 성급 비용. 그 다음에 비용 처리하시오. 그때는 800번대 보험료입니다.
왜냐면 여기에 일부가 내년 것도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년 거 먼저 줬다. 그래서 선급 비용. 근데 실무에선 선급 비용 안 씁니다. 어저께 지적사항에도 그거 있었어요. 우리 결산 문제 중에 선수 수익 있었잖아요. 하나. 예. 그거 뭐 내가 만들었나? 시험 문제에 그게 있는데. 예. 왜 그거 문제에 넣었냐고. 쓰지도 않는 거. 근데 중요한 건 쓰진 않지만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변경된다는 거. 그 다음에 요거 꼭 기억하세요. 시험 보실 분들은 신한은행. 꼭 통장에다가 못 쓰셔야 된다고요. 거래처. 요거는 좀 참고를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4번 문제. 여기도 이제 어음 나오면 이것도 없던 거예요. 그래서 없는 게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요것도 거기하고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음 현황이라는 걸 넣어야 돼요. 그래서 어음 현황 넣는 건 어렵지 않은데 이것도 안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안 했던 게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까 3만 원 초과되는 거. 그거랑 그 다음에 통장에다가 뭐 넣는 거요? 거래처 넣는 거. 그 다음에 지금 문제처럼 어음 나오면 어음 현황에다 넣어야 돼요. 근데 대빵 쉬워요. 네, 처음 하니까 헷갈릴 뿐이지 한 세네 번만 해보시면 맨날 똑같아요. 하는 방식은. 그래서 3월 15일 날 통장에 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차변의 보통예금 660인데 무슨 은행이래요? 국민은행. 그 다음에 받으러음 660 지현유통. 일단 적어 놓으시고요. 입력은 이따 같이 할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풀고 쉬었다가 입력할게요. 3월 21일. 보시면 재민세상에 대한 외상매입금을 보통예금에서 지급했죠. 그래서 차변의 외상 매입금 얼마예요? 550 재민. 그 다음에 대변에 무슨 예금이요? 보통예금. 무슨 은행? 기업. 분계는 답만 봐도 아시겠지만 얘 하나 빼놓고 특별히 어려운 거 없죠. 이것도 요것만 기억하면 맞출 수는 있는데 요건 좀 헷갈릴 수 있고 나머지들은 지문에 있는 것만 봐도 거의 다 맞출 수 있을 난이도의 분계입니다. 분계가 막 되게 어렵고 그러진 않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여기까지 정리하시고 잠깐만 쉬었다가 10시 35분에 그 뒤에 있는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